지금 세상은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 전 지구를 나의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름에는 시베리아로, 겨울에는 따뜻한 적도로 이렇게요. 이런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요.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 가장 큰 고래. 이들 중 어떤 종은 해마다 15,000km에서 25,000km를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둘레는 4만 km라고 하니 해마다 지구 반바퀴를 여행하는 셈이네요. 가히 전 지구를 주름잡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상에 살다가 바다로 들어간 고래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상에서 살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뜨거운 피를 가진 온혈동물, 그리고 물고기들과 달리 폐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뿜는 고래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오는 것이라고 하죠. 또한 고래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죠.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출산할 때 산모를 도와주는 산파가 있듯이 고래 역시 새끼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산모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듯 고래 또한 새끼를 낳은 뒤에 미역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것은 고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고래는 우리와 가까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래를 이야기하면 무언가 먼 바다 이야기 같지 않나요? 쉿! 이것에 대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대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2가지 숨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첫 역사를 찾고자 박물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이것. 울산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최초의 포경업자가 로마인일 것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이 한반도에 고래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물 237점 중 고래가 62점,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혹등고래, 범고래, 향유고래, 귀신고래 등등 다양한 고래와 새끼를 업고 있는 고래, 고래 사냥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려져 있는 고래들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죠? 그만큼 각 고래의 특징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혹등고래의 독특한 배주름, 향유고래의 뭉툭한 입, 범고래만의 무늬 등등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답니다. 심지어 아기 고래를 업고 다니는 어미고래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방구대 암각화가 가까운 미래에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하류의 사연댐 때문인데요. 사연댐 수위가 높아지면 방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겨 침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고래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암각화도 보존하고 인근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구대 암각화,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첫 번째 비밀. 2번째 비밀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랍니다. 바다를 자유로이 헤엄치는 고래. 이 고래를 잡으려면 사람들 역시 바다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겠죠. 인류 최초의 배, 이 역시 한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8,000년 전 배를 발견하다. 경남 창녕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배의 일부입니다. 선사시대 한반도 사람들은 이런 나무배를 타고 나가 고래를 잡지 않았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2가지 비밀은 우리를 상상의 나래로 빠져들게 합니다. 한반도의 바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이곳은 고래에게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을까요? 동해안이 물반 고래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바다에는 정말로 고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사시대 이후에는 고래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의 앞바다에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고래는 큽니다. 정말로 큽니다. 고래 중 가장 큰 대왕고래는 몸 길이가 24m에서 33m, 10층 아파트보다 크고요. 몸무게는 100톤이 넘습니다. 모든 고래가 당근 대왕고래만큼 큰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로 크죠. 이런 고래를 잡으면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석유 산업이 발전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석유,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기 전까지 고래의 각종 부산물은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사람들은 고래 기름으로 어둠을 밝혔고 고래뼈, 고래 수염 등 고래의 부산물은 각종 공산품의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고래를 잡으면 한마디로 대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고래 사냥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귀신고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귀신고래라고 불리는 이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고래입니다. 귀신고래는 북대서양계, 동태평양을 여행하는 캘리포니아계, 서태평양을 여행하는 한국계가 있는데요. 북대서양계는 지나친 남획으로 이미 18세기에 멸종했고요. 캘리포니아계 역시 한때 멸종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업 포경 금지 등의 노력으로 지금은 26,000마리 가량의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계 귀신고래는요? 오랜 옛날부터 한민족과 함께한 귀신고래. 한민족이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시기, 우리는 우리의 주권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바다에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래잡이는 바다의 로또, 그 돈 냄새를 맡고 몰려온 제국주의 국가들, 조선을 처음 방문했던 미국인은 포경선의 선언, 독도를 처음 발견했던 서양인이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슬픈 일화이죠. 그렇게 우리네 고래들은 제국주의 손길 속에서 찢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가져갔던 그 시절, 그들은 우리네 바다에서 고래잡이에 열을 올렸고 우리네 바다에 그렇게 많던 고래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중 귀신고래는 일제강점기 때 수천 마리 포획을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우리네 앞바다에서 영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3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학살의 기억이 남아서일까요? 과거에 한반도를 경유했던 귀신고래는 이제 우리네 바다를 피해 남아야 한다고 하죠. 이에 일본의 어떤 학자는 한국계 귀신고래의 명칭을 아시아계 귀신고래라고 바꾸자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인데? 귀신고래를 찾습니다. 혹시나 우리네 바다에서 귀신고래를 보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같은 결론이지만 우리가 시대에 뒤처져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우리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한국계 귀신고래의 남은 130여 마리. 잘 보존되고 그 수가 늘어 다시 우리네 앞바다를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